관리소 대표회의 과태료 1000만원 참 쉽죠잉? 투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먼저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친절한 생활 연구소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 아파트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시청,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2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과태료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 머리 위에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 시청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래쪽 설명란에 링크도 남겨놓겠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오셔도 됩니다. 오늘도 친절한 생활 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되실 겁니다. 혹시 방송 보다가 생각나는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사적 자치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적 기관인 시청이나 구청이 감사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태료 처분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관리비를 내는 국민이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세금이 아니지만 엄청난 금액이 관리비 명목으로 거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적 자치라며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지난 1999년 전국 아파트 비리 일제 단속이라고 해서 수많은 아파트 관리소를 압수수색하고 전국적으로 수백 건 이상의 사건을 내사하고 수사했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언론에는 각종 비리라면서 수백 건씩 나오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비리를 없애는 역할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하나씩 있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제도 개선 문제보다 당장 관리소와 대표회의 발 앞에 떨어진 과태료 사안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사안은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를 착각하거나 또는 관과에서 받은 과태료 사건입니다. 아파트에는 대표회의가 계약해야 하는 계약과 관리 주체가 계약해야 되는 계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자이어야 하는데 대표회장이 계약할 당시에 부재하여 계약을 맺을 수 없자 관리소장이 계약서에 날인하고 계약을 했다가 과태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계약 주체를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정리하면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 그리고 하자보증금을 사용하거나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관리주체 즉 관리소장은 그 외에 수선 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나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유지 계약 같은 일반적인 용역 계약과 물품의 구매 또는 매각 계약의 주체가 됩니다. 추가로 광고 수입 등 잡수입을 계약할 때도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관리 주체의 계약을 관행적으로 대표회의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의 계약은 관리 주체의 장인 관리소장이 하는 것이고 대표회의 감사가 참관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내용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인데요. 청소나 경비 용역업체를 공개 입찰한 후에 낙찰 금액과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에 계약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계약했다가 과태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1조, 제29조에 따라서 계약은 입찰 정보와 낙찰 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한 대로 계약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이 아파트는 처음 낙찰되었던 인원과 계약 금액을 변경해서 다시 계약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의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계약한 후에 계약 보증금을 받는 것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추가로 1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받아 놓는다는 것은 가끔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챙기셔야 됩니다. 다음에 소개할 것은 관리소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일반 경쟁 입찰이 2회 유찰된 후에 수의계약을 할 때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가 과태료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업자 선정 지침 제4조를 보면 수의계약 전에 계약 당사자의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의결을 거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의계약 대상이었다면 이 규정에 따라서 대표회의에 대부분 의결을 받았을 텐데요. 공개 입찰을 하다가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과정을 빠뜨려 버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죠. 바로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도 참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바로 공산품이 뭐냐는 겁니다.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 2를 보면 공산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공산품을 찾아봤더니 원료를 인력이나 기계력으로 가공하여 만들어진 물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유권 해석을 보면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별도의 가공 없이가 중요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또는 부속품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구매한 제품을 면허나 등록을 받은 업체의 전문 기술 인력이 와서 공사를 해야 할 때는 공산품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공사나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공개 입찰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수목 숙제의 경우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이 아닐 뿐 아니라 수목 식재 자체도 관련 면허나 등록을 갖춘 자가 시행해야 할 부분이라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8항의 규정인 대표회의의 열람을 거절했다는 혐의로 과태료를 받은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어느 날 관리소에 찾아와서 입주자 대표회의 시 발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언 내용까지 기재된 회의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없어서 열람이나 복사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가 관할 시청으로부터 과태료 200만 원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나중에 정식 재판까지 가서 공동주택관리법상 대표회의록을 작성할 주체는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대표회의이고 작성 방식을 지시할 만한 권한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표회의에서 작성하여 제공한 회의록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가 입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열람하고 복사해줄 의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는 발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복사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과태료 처분이 없어졌지만 법적, 행정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관리소 업무는 주민 모두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지 못할 업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파트를 보면 적격 심사를 해놓고 심사표를 대표회장이 밀봉해서 공개하지 못하게 하거나 적격 심사표 자체를 파기해버리는 아파트도 봤는데 이렇게 공개하지 못할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주민 요청이 오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검토 중인 사항이 아니라면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 중에는 오른쪽 구독 버튼과 왼쪽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돈 들지 않고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